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상자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자 그림 또는 박스 플롯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자 그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박스 플롯은 데이터의 산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통계에서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상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자 그림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포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상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산포도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어떠한 특정한 중심으로부터 또는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통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특정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그리고 떨어진 정도에 따라서 비교를 할 때도 같은 조건인지 또는 다른 조건인지, 그리고 데이터들의 특성 자체가 평균 값이 그 데이터들을 의미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얽혀 있기 때문에 산포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의 상자 그림, 즉 중앙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펼쳐놨을 때 특이하게 보이는 값,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상치나 또는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백분위수라는 소리를, 백분율이라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백분율 또는 백분위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백등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자 그림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형태는 사분위수라고 해서 데이터를 4등분으로 구분한 수를 가지고 우리가 상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를 정중앙에서 반으로 쪼개는 경우를 우리가 중위수, 중앙값 또는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앙값을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를 반으로 쪼갠 경우, 그래서 상위 25%를 Q3, 그리고 하위 25%를 Q1, 그리고 정가운데, 데이터의 정가운데 있는 값을 Q2,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Q라는 것은 퀀타일의 약자 Q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4등분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볼 때 네모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시면 빨간색으로 다시 데이터를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을 하는 상자 그림을 먼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Q2, 데이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앙값의 다른 말은 중위수, 메디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에 데이터로부터 상위 25%, 전체 데이터 중에 상위 25%를 우리가 Q3, 그리고 전체 데이터 중에 하위 25%를 Q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수선의 발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까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일단 Q2를 구하고 그 데이터, 실제 데이터 값에서 반을 다시 쪼개면 Q1, Q2에서 그 위에 있는 값들의 나머지 절반, 중앙값을 다시 구하면 Q3,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수선의 발처럼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Q3와 Q1의 차이, 요 간격, 이것을 우리가 통계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서 IQ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Q3와 Q1 사이에 이 간격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Q3에 만나는 Q3의 시작값, Q3의 값에서부터 1.5배를 곱해줍니다. 어디에다가? IQR에다가. 그래서 그 위에까지, 최종적으로 그 위에까지. 마찬가지로
Q1에다가 이 Q1 이 점에서 시작하는 값에다가 1.5 곱하기 IQR 대신 이것은 여기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그죠? 이런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값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면 그 값은 뭐 SPSS 또는 SES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별표나 아니면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ID 넘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4번째 데이터가 지금 IQR이라고 했던 이 범위의 1.5배 이상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우리는 중앙값으로부터 상위 25%, 하위 25%에 있는 범위는 이렇게 상자의 형태로 그려주기 때문에 상자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긴 선으로 수선의 발처럼 그려져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데이터가 갖춰야 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는 1.5배의 Q3와 Q1의 간격 그리고 마찬가지로 Q1에서 Q3와 Q1의 간격의 밑에 하위 부분, 하한에 대한 그 부분이 존재를 하느냐, 그 밑에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전기분포를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각각 좌우로 2표준 편차씩, 그러니까 전체 4표준 편차, 4시그마만큼의 데이터의 정보의 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왜 상자 그림을 보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왜 아웃라이어를 체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통계, 그리고 쉬운 통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통계를 제공하고